안녕하세요. 회계로 이해하는 세상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진석 회계사입니다. 블로그 글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실무진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한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면에 보이는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무진분들을 위한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명 정도의 실무진분들이 참여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얻고 계십니다. 제 글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다음과 같고 오픈 카톡방은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를 설명하는 이진석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무 회계정책의 통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자회사를 취득했을 때 모회사와 자회사의 회계정책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연결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모회사는 IFRS를 적용하고 자회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는 상황에서 A는 사용권 자산 회계 처리를 하고 B는 IFRS가 아니니까 사용권 자산을 인식하고 있지 않겠죠. 이럴 때 A의 연결재무제표에서 B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단순 합산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B의 K갭 재무제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재무제표를 IFRS, 즉 모회사의 회계 기준과 맞게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제 컨버전 업무라고 하는데요. 회계 정책이 다른 것을 A의 회계 정책과 통일시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게 A와 B 모두 IFRS를 적용하고 있다면 컨버전이 필요 없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연결재무제표는 하나의 회사를 가정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모회사와 자회사의 회계 정책이 같아야 합니다. 결국 회계 기준이 같아야 하지만 회계 기준 내에서도 회계 정책까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회사인데 A와 B 모두 적용하는 회계 정책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회계 정책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럼 이제 기준서를 보면 회사가 여러 개의 옵션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옵션 중 회사가 선택하는 것들을 회계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방법, 재평가 모형의 적용 여부가 있을 것이고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단가 결정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투자부동산의 경우도 원가 모형을 선택할지 아니면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회계정책으로 회계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예로 들면 A 회사의 기계장치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B 회사의 기계장치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이라면 컨버전 업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액법과 정률법은 둘 다 IFRS에서 인정하는 방법이므로 잘못된 방법은 아니죠. 그러나 A가 기계장치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기 때문에 B 회사도 역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B 회사, 자회사죠. 자회사의 회계 정책을 변경해서 A 회사의 회계 정책과 일치시키는 방법입니다.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모회사의 회계 정책에 일치하도록 재무제표를 제작성하는 거죠. 이 방법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므로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소급해서 제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 회계정책 변경 시 3개년도의 재무상태표의 제작성이 필요하고 기존에 신고된 법인세 신고 방법과 재무제표 작성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회사는 자회사의 회계 정책대로 계속 작성을 하고 모회사를 위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회사는 정률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모회사의 회계 정책과 일치하는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소급해서 재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매년 또는 분반기별 이제 계속 컨버전 업무를 하고 계속 컨버전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모회사에 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회사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일관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적용 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결과값은 1번과 2번이 같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모회사가 연결 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하는 자회사의 재무제표는 결국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계정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아래 사례를 읽어보시면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례 X1년 1월 1일 A는 시너지를 고려해서 B회사 지분을 80% 취득했고 B회사의 모회사가 되었다. A의 회계 기준은 IFRS고 A와 B의 회계 정책입니다. 그러면 A는 정액법을 선택했고 B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A는 선입선출법이고 B는 평균법입니다. 자, 여기 사례에서는 B의 회계 기준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대화문을 읽어볼 텐데 대화를 들어보시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2년 3월 연결재무제표 감사 중이죠. 감사보고서 예정일이 3월 23일인데 연결재무제표가 3월 13일에 나와 급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신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연결재무제표가 너무 늦게 나와서 감사보고서일과의 차이가 얼마 없잖아요.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원래는 이전에 다 끝나야겠죠. 웬만한 감사 절차는 다 끝나고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검토하는 단계까지 되어야 됩니다. 이신참 컨버전 내역 검토 결과 B 재무제표는 정률법이지만 컨버전하여 정액법으로 바뀌었고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도 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잘 변경되어 있다. 위에서 설명한 컨버전 업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신참이죠. 부장님, PPA는 잘 되어 있고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한 자회사 재무제표의 컨버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 검토하셨을 때도 특이사항 없으신 것을 확인하셨죠? 당연히 재무제표의 작성 의무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먼저 검토를 하고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부장님이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네, 뭐 용역업체에서 잘 해왔겠죠. 제가 봤을 때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당연히 돈 주고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잘 해왔을 거라고 당연히 믿는 겁니다. 회사는. 자, 이신참.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근데 자회사 토지가 크게 증가했는데 토지 취득권이 있었나요? 부장님. 공장 증설한다고 토지 취득한다고 했었는데 그 건인 것 같아요. 이신참이죠. 네, 그런가 보네요. 하고 대화가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신참이 손익계산서의 증감 분석을 하던 중에 이상한 게 발견된 거예요. 이상하게 잡이익도 크게 증가했는데 별일 아니겠지라고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 보고서일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검토는 이걸로 마쳐야겠다. 자, 위 대화를 읽어보셨을 때 이상한 점이 감지되었다면 어떤 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신참은 토지의 증가 사유가 무엇인지 자회사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회사에 확인한 결과 아래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회사의 담당자가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이번에 토지 재평가에서 그 차액을 자비익에 넣었다. 그러면 위 내용은 B회사 입장에서 잘못된 회계 처리일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회사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나라의 회계 기준상 손익계산서상 자비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죠. 어떻게 회계 처리할지는 그 나라의 회계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회계 기준에서는 오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 자체의 오류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A는 IFRS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자비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고 재평가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맞겠죠.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으로 수정분계를 한다면 제대로 된 것일까요?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실 모 회사는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지 않고 원가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평가 잉여금으로 수정된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회계정책 일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버전 수행 시 B가 반영한 토지의 재평가 회계 처리를 부인해야 정확한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B 회사의 회계 처리입니다. B 회사가 토지 100원을 올리는 회계 처리를 했고 대변에 자비익 100원을 인식한 거예요. 근데 이제 IFRS 기준은 자비익이 아니고 재평가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이 자비익을 제거를 하면서 재평가 잉여금으로 대체를 해주는 연결 조정 분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위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모 회사의 회계 정책은 원가법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보단 그룹 회계 정책으로 컨버전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따라서 B 회사의 회계 처리가 토지 100원, 자비익 100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지만 모 회사 회계 정책 일치를 위한 컨버전 업무가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비익 100원, 토지 100원 이렇게 역분계를 쳐줘야 정확한 연결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회계정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취득이 완료되었으면 당연히 회계정책 일치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고 감사인도 회계정책이 일치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컨버전 업무의 경우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컨버전이 필요하시면 제 전화번호가 위에 적혀 있는데요. 컨버전이 필요하거나 회계 정책 관련된 질문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화 부탁드리고 아니면 아래 여기 적혀 있는 오픈 카톡방에 참여하시면은 현재 실무진 분들이 70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